특별하게 60%, 80%의 변제율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요청하는 법원의 보정에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한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할 때 법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까 변제율을 높이세요 혹은 변제 기간을 늘리세요 라는 보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보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보정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사실 이제 이러한 보정에 대해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법이나 재판 예규상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정이 나왔을 때 잘 대응을 하고 다투는 게 대리인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대리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법원에서 변제기간 늘리세요 라고 했을 때 대리인은 변제기간을 그대로 늘려서 진행하면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법원과의 갈등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럼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실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정이 나왔을 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부당합니다를 다툴 수 있는 대리인 사무실을 선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좀 보정이 나온 사례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보정입니다. 변제율이 원금의 11%로 매우 저조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가용소득을 상향한 변제기간을 제출하거나 가용소득의 납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변제기간을 60회로 늘리는 방향의 변제기간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수원회생법원의 사례이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변제율이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제율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정 한번 살펴볼게요. 변제율을 상향하는 변제기간을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변제율을 상향시키거나 변제기간을 제출해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채무 원금이 동일함에도 소득이 60만 원이 이제 증가한 상황이고 생계비를 증가시켜 가용소득이 감소되고 변제기간 또 60개월에서 41개월 기간을 축소시킨 점, 변제율도 감소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 변제율하고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권고가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나온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율 80% 이상의 어떤 변제율을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80%의 변제율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뭐 기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러한 보정도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보정을 살펴볼게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 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유지하였던 소비 수준을 억제해서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소하게 생활을 해라. 당신이 지금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거에 그래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쓸 거 쓰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전제한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신청인은 채무의 주된 내용이 이제 주식 투자 실패이고 채무의 총액, 변제 기간, 피부양 가족, 나이, 주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계비 및 변제 기간을 조정하여 변제율을 60% 이상으로 상향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단 보정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보정을 세 가지 보정을 살펴봤는데, 지금 변제 기간하고 변제율을 늘리라 라고 하면서 변제 기간을 뭐 60회로 늘려라, 변제율 80% 맞춰라, 60% 맞춰라, 이런 보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보정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정 나왔을 때 그대로 맞추면은 사실 편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잘못되었고 그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한번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법률을 보게 되면은요,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611조를 보게 되면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칙 3년이다. 다만 제614조 제1항 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변제 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 3년인데 614조 1항 제4호가 뭐냐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5년으로 연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칙에 따라서 3년 개인회생 진행을 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변제 기간을 늘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채무자회생
변제유상법에는 이제 그 최소 변제율에 대해서도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 변제금을 한번 살펴보면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제 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항목의 금액보다 작지 아니할 것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감옥 변제 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위 총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진 채무가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변제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5천만 원을 넘어갈 때는 위 금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보게 되면은 개인회생 진행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되는 최저 변제금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가치를 만족을 하면은 개인회생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60%, 80%의 변제율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요청하는 법원의 보정에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한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제644조에 의한 인가 요건이 갖추어진, 그러니까 청산가치 보장을 한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였으면은 이거는 재량적으로 변제율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법원에서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대법원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같은 보정이 나왔을 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대법원 판례와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보정의 내용은 굉장히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보정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당초 채무자 입장에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사무실에서는 변제율을 증액하라 라는 보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변제율을 강압적으로 좀 맞추시라 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3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5년 동안 이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실현도 가능하지 않은 개시 인가결정 받아서 진행했다고 결국 내가 변제금 납부하지 못하면은 폐지될 것이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의뢰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시 인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변제계획안으로 개시와 인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보정이 나왔을 때 그냥 만연히 법원에서 시키니까 해야겠지, 법원의 말이니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이고, 특별한 근거 없이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늘리라 라는 보정이 나오면은 반드시 좀 다퉈야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변제율, 변제기간을 늘리세요 라는 보정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뭐 청산가치와는 무관한 특별한 근거가 없이 단순히 채무자의 변제계획산의 변제율이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어떤 보정이 나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퉈야 되고, 그 다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사실 좀 흔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쟁점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